아버지 쪽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어머니 쪽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도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해두시면 이게 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교정을 안 해주면 계속 나빠지는 거죠. 머리 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 감는 습관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탈모에 영향이 크다.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 머리를 감으실 적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떠먹여주는 TV를 보고 AI를 쓰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습관이 바뀌었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 중에는 황당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보를 좀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건강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술을 사람이 건강 관리를 안 했는데 어떤 걸 하나를 먹고 몸이 뿅 하고 건강해질 리가 없는 것처럼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몸짱이 되는 것처럼 하루 만에 몸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이 결국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거고요. 건강한 두피에서 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내 몸에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이제 아시면 좋겠고, 그런 습관이 없는 분들이 꼭 이거를 써서 머리가 많이 났어요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실에서 이제 피부하고 이제 탈모 치료를 하고 있는 박형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탈모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사실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10대 때에도 탈모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찾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최근 탈모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탈모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뭐 탈모는 사실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은 이제 타고난 게 있으니까 뭐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화죠. 나이가 들면 이제 당연히 머리가 빠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다 탈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탈모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인가요? 탈모는 유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탈모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은 몇 %냐라고 물어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90%인데 그거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라는 아기가 키가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친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빠가 작으니까, 그런 친구한테 잘 먹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재우고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쭉쭉 나오니까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좀 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그 자유로운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60%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그게 타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탈모 유전이 없다고 한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탈모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유전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유전자가 자기 자신 세대에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모계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제 아버지 쪽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어머니 쪽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양쪽 다 어디서든 올 수 있고, 그게 자기한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딱 발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엄마 쪽에서 꼭 온다, 아버지 쪽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항상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암도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은 암이 없었는데 자기한테 암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암에 대한 이제 유전자가 자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질병은 이제 탈모도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언제나 어느 세대에서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확률적으로 이제 가족 중에 없으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 생기는 탈모가 따로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머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앞쪽하고 이 정수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쪽하고 이제 이쪽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쪽은 안 빠지냐? 이쪽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래서 좀 더 남성 호르몬에 대한 좀 방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탈모가 좀 적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사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디하이드로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꼭 탈모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국 그거의 유전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안드로겐성 탈모와 휴지기 탈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탈모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내가 선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학문적으로 뭐 설명을 크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듣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유전적으로 그런 탈모 유전자를 타고 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안드로겐 탈모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후천적인 상태, 후천적으로 이제 내가 처한 환경, 뭐 질병 이런 거에 의해 후천적으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몸의 장기 중에 이제 하나가 피부잖아요. 피부랑 두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안 좋은 행위를 많이 하시면 그게 결국 두피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게 결국 휴지기 탈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랑 자극이 강하게 왔을 적에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휴지기 탈모도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좀 교정을 해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해두시면 이게 만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교정되면 보통 휴지기 탈모는 3에서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교정을 안 해주면 계속 나빠지는 거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은 무엇인가요? 머리 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피부에는 되게 많은 걸 해주잖아요. 평소에 로션도 바르고 이제 크림도 발라주고 에센스도 해주고 해주는데, 딱 우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매일 머리 감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감는 습관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탈모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머리랑 몸은 똑같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평소에 몸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잘 감은 분이 머리 두피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머리 감는 방법은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랑 이제 감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 자주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 머리를 감으실 적에 빡빡 문지르는 걸 좀,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머리를 빡빡 문지르는 거. 아주 강하게 두피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지샘이 활성화되거든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기가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탈모가 더 진행이 되죠. 항상 머리를 감을 적에는 샴푸를 하고 한 2, 3분 정도를 깨끗하게 지문으로 좀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세게 감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환자분들 중에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곱게 다루려고. 또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잘 씻어 내지지가 않겠죠. 아예 가만히 두는 것도 안 좋고, 그냥 한 2, 3분 정도
부드럽게 지문으로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양치도 우리가 보통 2, 3분 정도 자극 없이 세게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빨이 다르니까. 그래서 양치처럼 2, 3분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느낌으로 해준다. 양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샴푸를 바로 씻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피지랑 이제 각질 덩어리를 불려가지고 이제 씻어내는 건데 약산성으로 이제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라서 불려주고 녹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좋지 않겠죠.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한 2, 3분 정도만 노출시켰다가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얼굴을 그냥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젖은 채로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습한 환경하고 그 다음에 더운 게 머리에 안 좋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곰팡이나 나쁜 균들이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젖은 채로 방치되면 곰팡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결국 두피염을 일으키고 그 두피염이 결국 진행되면 탈모로 진행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자란다는 거는 우리가 사타구니에도 습진 많이 생기고 발에 무좀 잘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낫지 않죠. 왜냐하면 습한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습한 환경을 유지한 채로 이제 우리가 베개벽을 자잖아요. 그럼 그 베개에도 그런 균들이 옮아갑니다. 습한 환경을 계속 유지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베갯잎에도 곰팡이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잘 빨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더운 게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더운 바람보다는 무조건 찬바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찬바람으로 한 20cm 떨어지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완전 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밤을 새는 게 가장 안 좋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이제 노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모낭에서 이제 머리가 보통 20번 아니면 25번 정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돌면서 끝나거든요. 그 모낭이 나이가 들어서 한 25번 정도 이제 머리를 내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PD님도 지금 이제 젊었을 때 우리가 밤샜던 거랑 지금 새시면 그 다음날 죽지 않습니까?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화가 진행돼 있는 이제 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밤을 새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이 모낭도 회복할 시간을 필요한데 모낭이 회복이 안 되니까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이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가장 이제 수면이 나빠지는 거, 이거를 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막 2, 3일에 한 번씩 감는 분들이 있죠. 머리는 매일 감아준다. 그래도 하루에 내가 머리가 이제 좀 기름이 이게 많이 끼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내가 좀 피지가 많아지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 겨울 때는 이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조한 거를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 가을, 겨울 때는 머리에 더 기름이 많이 끼게 되죠. 그럴 때는 아침, 저녁 꼭 2번씩 머리 감아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무조건 한 번밖에 감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밤에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 동안에 이렇게 막 나왔던 먼지, 그 다음에 피지, 각질 덩어리들이 밤에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감을겠다 하면 꼭 밤에 머리를 감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좋은 거는 술이죠, 술. 사실 저도 술을 좀 자주 마시는 편인데 염증에는 쥐약입니다, 쥐약. 당연히 술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 피부 장기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르죠. 그럼 열이 오르는 환경은 두피 당연히 안 좋고, 만일 내가 지루성 두피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비듬이거든요. 비듬이 있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염증이 더 나빠지니까 그게 또 결국 탈모에 꼭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술 먹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커피 당연히 밤에 먹으면 이제 잠 잘 못 자겠죠. 그게 또 두피 혈류로 가는 거를 조금 방해한다는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잦은 카페인 섭취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피부 진료를 하다 보면 여드름 환자 되게 많이 진료하거든요. 이제 여드름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단 거, 그다음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피부 여드름에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피지가 여드름이 악화되잖아요. 머리에 피지가 많아지면 두피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단 초콜릿,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은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두피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다이어트는 여드름을 좀 좋아지게 해주듯이 두피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좀 부족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메가3 정도는 좀 피부 건강 목적으로 좀 드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